아, 영상이요? 많이 사람들이 안 볼 줄 알았는데 많이 봐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예. 댓글도 많이 보셨어요? 보기도 하고 댓글 좀 달기도 했고요. 예. 네. 말씀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인지 설명해 주시면 저는 국립기상과학원에서요 30년 동안 일을 했고요. 지금은 자유롭게 기후위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270만 년 동안에는 지구에 비치는 햇빛의 강도가 틀려져서 빙하기를 갔다 간빙기를 갔다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수만 년 동안 일어나는 그 변화예요. 설사 빙하기로 간다 해도 우리의 관측에서는 그 빙하기로 가는 게 잡히지가 않게 될 거예요. 소빙하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소빙하기는 그때는 이제 태양 활동이 이제 약해져 갖고 수 100년에 걸쳐 갖고 약 한 0.5도가 이제 떨어진 경우인데 지구 온난화의 이 강도보다는 굉장히 약한 것이죠. 지금 현재 변화는 오직 사람만이 화석 연료를 썼기 때문에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변화입니다. 저는 이제 그린피스에서 올해부터 일하기 시작했는데 그전에는 영국 대사관에서 일했고요. 그전에는 현대자동차 기획실에서 일했습니다. 경제학을 되게 잘했어요, 제가. 근데 경제학 혹시 배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좀 엉터리예요, 약간. 이해가 가는데 아니, 솔직히 말이 안 되는데 이거 길게 가면은 문제가 되잖아. 복잡한 것들은 이거는 외부 효과라고 해서 빼놓고 계산을 해요. 지금 만들어진 게 현재 세상이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쩌네 저쩌네 할 게 아니라 그냥 지금부터라도 일회용품 쓰지 말고 텀블러 들고 다니고 참 선한 마음이네요. 우리가 이렇게 뭐 일회용품을 안 쓰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체 우리가 에너지를 쓰는 데 있어서 그 차지하는 부분은 굉장히 작아요. 고기를 덜 먹는 게 훨씬 탄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이 지구상의 육상의 동물 중에서 67%를 사람이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가축이고요. 야생은 3%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굉장히 과잉되게 지금 고기를 먹고 있는 것이고 또 그 고기를 만들려고 하면 옥수수를 16kg을 소한테 먹여야지 소고기 1kg을 얻을 수가 있어요. 비료를 쓰고 동작 기계를 돌려야 되고 저장하고 운동하고 다 화석연료를 써서 하잖아요. 소나 뭐 양에서 나오는 이러한 또 메탄가스들 이러한 거로 인해서 우리가 아예 안 먹는다기보다는 우리가 이 지구를 좀 사랑한다면 우리나라만 아무리 해봤자 티도 안 난다. 뭐 그런 얘기네요.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이고 2등이 미국이고 우리나라가 7위죠. 그러니까 미국,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1인당 에너지 사용량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미국과 한국이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안 한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미국의 석탄 발전 사용량을 보면은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어요. 이 동부 해안과 서부 해안에 있는 주들이 돈도 많고 경제 활동도 되게 많고 사람도 많이 살거든요. 네가 그러던 말은 나는 한다. 100% 재생에너지 이런 거를 굉장히 차근차근 해서 잘 하고 있어요. 중국은 약간 양면성이 있어요. 사실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한탄하는 사람들이 중국을 보면서 중국처럼 해야 되는데 이러거든요. 시진핑이 생태 문명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한 국가 과제로 하면서 전기차나 전기 오토바이나 이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재생에너지도 그렇고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제가 에너지 시스템 공학과 친구 만나서 대학을 왔더니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현장을 가도 원전 가는 현장을 가고 교수님들도 다 연구과제가 원자력 관련된 연구과제들만 있으니까 제 주변에서 보면은 국내에서 하지 못하고 해외로 다 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그런 목소리를 오히려 또 못 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모든 원전을 다 딱 셧다운하고 꺼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정책을 보면 그렇진 않아요. 관련된 산업, 대학 꽤 오래전부터 자기 네트워크를 가져왔는데 산업 생태계가 붕괴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고 발전을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로비를 요청을 하니까 이제 시대적으로 보면 원자력은 뭐 후쿠시마 사태 때부터 그렇지만 기후변화에 영향을 직접 미치지는 않더라도 한번 사고가 나면 당장 인류의 생명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자력 발전을 이제 줄여나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 추세를 잘 못 읽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 하면 좋은데 그 원자력 발전을 하자는 취지로 태양광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풍력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유감스럽게도 재생에너지 비율이 꼴찌예요. 엉뚱한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게 이제 더 문제인 거죠. 정책도 되게 중요한데 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제일 커요.
이제는 그런 남 탓하는 게 아니라 법으로 확실하게 정하고 얼만큼 감축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으면 정부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법대로 해야 되잖아요. 여기 써 있는 대로 읽을게요. 법으로 만들어라. 어차피 다들 말로 하면 못 알아쳐먹으니. 지금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위기, 그러니까 기후정의 운동의 메시지는 명확해요. 법을 만들어라예요. 이미 이 산업 구조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산업 구조, 에너지의 어떤 재편 이런 것들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얼마 전에 뉴욕시에서 강력한 기후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 내용 중에 하나는 앞으로 통유리로 된 건물을 못 짓게 되었어요. 그런 빌딩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니까 굉장히 싫었겠죠. 그렇지만 뉴욕의 시민들은 그런 법이 통과될 수 있는 의원을 뽑아놨기 때문에 에너지를 굉장히 줄이고 화석연료를 줄이는 그러한 이제 사회를 이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는 것처럼 보다 효율적으로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 정당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이 법을 둘러싼 쟁점을 합의를 해야 돼요. 제가 속해 있는 이 산업자원위원회에서 그 법안을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동의를 안 해주셔서 법안 통과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사실상 합의제에 가깝고 확보는 안 돼 있는 거고. 사실 이거 되게 한숨 나오는 상황이에요. 진정성을 가지고 기후위기를 막고자 하는 이런 전환을 얘기하는 국회의원이 뭐 한 줌도 안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회를 보세요. 60, 70대가 대부분이에요. 그분들이 의사결정을 2050년을 상정을 해두고 지금 치열하게 싸울까요? 자기 문제로 인식하면서 지금 환경부에서 2050년 저탄소 장기발전 전략 그걸 유엔에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지금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공론화 과정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이 근데 있는데 사실 그게 되게 많이 저한테는 스트레스예요. 뭔가 그렇게 70명이 모여 있고 2050년의 비전을 그린다고 했을 때 거기서 살아있을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당장에 만약에 지금 청소년들이 거기 들어가면은 당장 행동해라 라고 말을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무언가 더 적극적인 것을 요구를 할 것 같고 뭔가 주체가 되진 않고 이제 명목상 같이 데리고 가는 이런 모습이 조금 많이 보여가지고 근데 분명한 건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 기후행동이라는 단체를 보게 됐어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그런 정책을 요구하기 위해서 길거리에 나간다는 거예요. 선생님들께 공문을 보내서 애들을 이제 빠질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안을 자기들이 논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교육청에 실제로 가서 요구를 했을 때 답변은 그럼 생태교육할게 였어요. 생태교육이란 게 뭘까요? 플라스틱을 줄이고 아이들이 자연과 사랑하기 위한 그런 생각을 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하신다곤 하는데 결국에 그거는 지금 당장 기후위기가 무서워서 거리로 뛰쳐나온 청소년들한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해외에서도 더 이상 사회가 나를 지켜줄 수 없구나 하는 무서움 때문에 피켓이라도 들고 내가 투표권이 없지만 거리로 나와야겠다 하면서 기변에 대응하라 라는 목소리들을 청소년들이 모였고 지금 9월 27일에는 청소년들이 주축이 돼서 자신들의 목소리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를 당신들이 짓밟지 말라 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이 주로 이걸 다 기획을 하고 주체가 돼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3월, 5월에 행동을 진행을 하고 나서 시민사회에 있는 약간 선배 세대 분들께서 결집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우리나라에서 거의 이 정도의 대규모 기후정의 운동 이런 집회 시위는 처음으로 있는 일이에요. 청소년들이 사물놀이 할 때 길트기 한다고 하죠. 길은 너무나 부끄럽게도 아무 법적인 권한이 없는 선거권도 가지지 못한 청소년들이 먼저 열어놨어요. 네. 그리고 많은 청년 활동가와 많은 교육계의 선생님들이 함께 그 길을 열었고 네, 저 참석해요. 뭐 하실 거예요? 떠들 거예요. 뭐 할 수 있지? 근데 하면 좀 작아지는 것 같고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 좀 떠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훨씬 더 예민해지시기를 바라고 있어요. 왜 날이 이렇게 덥지? 왜 가을에 태풍이 이렇게 많이 불기 시작했지? 왜 산업용 전기가 저런 값이지? 다른 국가에서 한국이 그만 투자했으면 좋겠다고 기자회견을 그 나라 국가에서 하게 만들지? 이런 것들을 예민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그 폭염을 견뎌야 하며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거 하나하나가 기후위기의 징후이고 신호인데 그 신호를 잘 포착을 하셔서 손가락 행동으로 이어주시기를 그 관련된 기사들을 열심히 손가락으로 퍼나르시고 이 영상도 퍼나르시고 좋아요 하시고 네, 엄지손을 열심히 예민하게 움직여 주시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